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한자리에서 만납니다.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광역시장 선거 열기가 벌써부터 뜨거워져 양강 후보들이 연일 선거 공약을 발표하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화물차의 문을 궁구로 쉽게 열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차량을 턴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지난달 광주 전남 지역은 최근 10년 새 가장 높은 4%대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기름값과 외식 물가가 치솟았습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한자리에서 만납니다.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진 이후 대구, 경북 등 일부 광역단체장과 면담을 갖긴 했지만 전국 시도지사와 함께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동안의 지역 현안 그리고 공약을 점검하면서 이거를 국정과제로 이어가는 과정은 공식적으로 또 비공식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지자체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용섭 당시 광주광역시장이 인수위를 찾아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위원장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만난 데 이어 오늘은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이 인수위를 찾았습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이자 광주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미래차와 인공지능 사업에 대한 국정과제 채택을 건의했습니다. 당선인께서는 후보 시절 광주에 방문하셔서도 AI 중심도시, 대표도시 광주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지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전 직원이 총동원돼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반영시키고자 이번에 다시 방문하게 된 겁니다. 내일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하는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인수위에 광주형 일자리 시즌2와 민주인권파크 조성 등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도 인수위와 관계부처를 찾아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국립의과대학 건립 등에 대한 국정과제 반영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수위가 국정과제 1차 초안에 대한 세부 조율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광주 전남 공약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지방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광역시장 선거 열기가 벌써부터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아직 후보군조차 안개 속인 다른 지자체들과 달리 민주당 양강 후보들은 연일 선거 공약을 발표하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예비후보의 첫 번째 공약은 광주형 일자리 시즌2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있는 빅그린 산단에 미래차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AI 특화 단지를 조성해 13,0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장 재임 당시 성공시킨 광주형 일자리와 인공지능 산업을 확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중단 없는 광주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의 연속성과 정책의 일관성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합니다. 제가 광주광역시장 재선에 출마한 이유입니다. 강기정 예비후보도 경제 공약을 가장 먼저 발표하며 경제시장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광주 남구 차세대 배터리 산업, 광산구 자율주행차, 북구 AI 반도체와 데이터 산업 등 5개 자치구별로 주력 산업을 선정하겠다는 광주 신경제지도를 내세웠습니다. 이어 5대 신활력특구, 성장 단계별 맞춤 보육 등 생활 밀착형 공약을 연일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을 더 넓고 더 깊게 파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일자리를 만든 것은 산업입니다. 산업을 키워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신경제지구 첫 번째 산업은 자동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오늘부터 사흘 동안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모를 진행합니다. 두 양강 후보가 공약 대결을 펼치면서 광주시장 선거전이 일찍부터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만 명대를 기록하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광주 전남에선 2만 99명이 확진되면서 이달 들어 처음으로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광주 9,029명,
전남 11,070명으로 기존 감염원인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확산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운항이 끊겼던 무안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다시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와 무안국제공항, 전라남도 등에 따르면 제주항공이 오는 5월 무안공항에서 베트남 다낭 노선을 운행하겠다는 운항 허가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공항에서 오는 5월 다낭 노선 신규 운항이 이뤄지면 코로나19 확산 직후인 2020년 3월 이후 중단됐던 국제선 운항이 2년여 만에 재개됩니다. 화물차의 문을 공구로 쉽게 열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차량을 턴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전국 각지를 돌며 11차례나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김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한 남성이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섭니다. 주차된 화물차 옆으로 다가가 자연스럽게 차량의 문을 엽니다. 차문을 여는데 걸린 시간은 단 3초. 차에서 내려 훔친 돈을 세는 여유까지 보입니다. 항상 이제 뭐 거래처에서 수금하는 게 있어서 수금하는 거 이제 정리하려고 보니까 원래 그 주에 수금했던 게 없더라고요. 항상 차에다 그냥 같이 돈 놔두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신고하게 된 거고요. 40대 남성 A씨가 잠겨있던 화물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서 돈을 훔쳐 달아나기까지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공구만 가지고도 특정 차종의 문을 쉽게 열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11차례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난 3개월간 A씨가 광주와 대전, 충북 등을 돌며 훔친 금품은 1,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오던 A씨는 결국 CCTV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울산에 가서 잡았는데 영장 발부되고 이제 행선지 추적해가지고 뇌랑끝 했던 부분을 발치해가지고 경찰은 A씨를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여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C 김서영입니다. 여수상공회의소가 박용하 전임 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여수상인은 고소장에서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박용하 전 회장이 공적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9억 7천만 원을 횡령했고 사적 용도로 와인 1억 6천만 원어치를 구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여수상의에 2억 원의 기부금을 낸 박 전 회장은 사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기업을 대변하는 상공회의소 존재 목적에 맞게 활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목포 대양산단이 높은 분양률로 10년 만에 채무액 전액을 상환했습니다. 목포시에 따르면 이달 기준 산단 분양률이 98%로 미분양 산업용지가 세 필지에 불과할 정도로 분양률을 끌어올려 산단 조성에 따른 금융채무 2억 720억 원 중 잔액 250억 원을 모두 상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가 산단 조성 채무를 부담해야 했던 대양산단은 146개 기업 입주와 8천억 원의 투자 계약, 1,2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등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요즘 안 오른 게 없을 정도로 물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광주 전남 지역도 최근 10년 새 가장 높은 4%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등 기름값과 외식 물가가 치솟으며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충격은 커지고 있습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유를 시작하자마자 금세 주유기의 요금이 올라갑니다. 리터당 2,000원 안팎까지 오른 휘발유 값에 운전자들은 주유소 찾기가 부담입니다. 전에는 한 달에 한 20만 원 썼는데 오르고 나니까 한 3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부담이 엄청나게 돼요. 그래서 좀 안 올랐으면 쓰겠어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한 달 만에 휘발유는 12%, 경유는 무려 17% 넘게 치솟았습니다. 1년 전보다 30% 이상 오른 기름값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광주의 3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4%, 전남은 10년 만에 가장 높은 4.6% 올랐습니다. 소비자들의 체감도가 높은 생활 물가 상승폭은 5%대로 더욱 큽니다. 국제 곡물 가격 급등으로 대부분의 가공식품과 외식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이 인상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는 오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게 제일 힘든 부분이죠.
불안한 국제 정세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한 유가와 원자재, 곡물 등 공급 차질까지 겹치면서 당분간 4%대 물가 상승률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 이달엔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도 인상될 예정이어서 서민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전라남도가 산지 쌀값 하락세를 막기 위해 조속히 시장 격리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세계 곡물 가격이 오름세인데도 국내 쌀값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산지 쌀 재고량이 지난해보다 50만 톤이나 많은 상황인 만큼 시장 격리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택 2022 지방선거 관련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평군수 출마 예정자 4명이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성철 전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과 김성찬 전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정문호 민주당 한평지역위원회 부위원장, 옥부호 전 한평농협조합장 등 4명은 여론조사를 거쳐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환 전 광주 동구청장이 6일 지방선거에서 광주 동구청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성환 전 청장은 광주광역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구청장 재직 시 동구의 변화를 시작시켰던 경험을 바탕으로 동구를 다시 뛰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광주광역시당이 민주당 시장 후보들은 무등산 훼손에 앞장서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후보들이 앞다퉈 무등산 케이블카 추진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국립공원은 엄격하게 보전해 후대에 온전하게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과 광주광역시당의 음주운전자 기준 변경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경실련은 고무줄 잣대로 민주당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고 박시종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지지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오늘부터 공직선거 후보 추천 신청자에 대한 제보센터를 운영합니다. 제보센터는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깨끗한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후보자가 연루된 문제에 대해 시민이라면 누구나 제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6일 지방선거 소식이었습니다.